자,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 1급 시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첫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인간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그 주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게 인간 행동을 환경 속 인간이라는 이런 총체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달의 개념에 대한 그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됩니다.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되 유사한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과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 발달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개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그 인간 행동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회복지는 결국 전체적인 환경적 맥락에서, 사회라는 게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환경,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 과목이 된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복지 대상은 인간이다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는 인간과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개입을 한다. 그래서 인간과 그 인간의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럼 그 인간을 이해할 때는 그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행동을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행동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무엇까지 드러내 주는 게 행동이다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인간 행동을 잘 살펴보면 그 성격, 그다음에 발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결해서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 성격 및 발달 이론에는 정신역동, 또 인지행동 이론, 또 인본주의 이론, 뭐 이러한 것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인간 행동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또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은 바로 환경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성격 이론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데, 인간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환경 속의 인간이다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체계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를, 이 환경을 이해할 때는 체계 이론, 뭐 체계 이론은 일반 체계, 사회 체계, 또 뭐 생태 체계 여러 가지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체계 이론에서 갈라져 나온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체계 이론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환경과 떨어져서 살펴볼 수 없다라는 이 점에서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우리가 이 조사는 문제를 풀어보다면 이 환원주의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이 낱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환원주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잘게 써는 것을 이야기해요. 잘게 썰어서 그 하나 이렇게 보는 거 굉장히 단편적이겠죠. 환원주의는 바로 이렇게 잘게 썰어서 보는 건데, 자 그러다 보면 요거만 놓고 보면, 자 인간을 이해하려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봐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데, 잘게 썰어서 요것만 놓고 보고 나서는 인간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령 성격 이론들 가지고 성격 이론만 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원주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주의를 하기 위해서도 이 체계 이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어떤 행동의 장이 되는 그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다라는 거죠. 자, 또 이 부분 중에서 중요한 거는 체계 이론 중에서 집단, 그다음에 가족, 지역 사회 이러한 것들, 또 문화 체계 이러한 것들도 체계 이 환경이라는 면에서 중요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각 체계 이론이 제시하는 관점을 우리가 이제 체계 이론을 살펴보면서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저 개략적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자, 일반 체계 먼저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에서는 체계를 구성해서 인간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 이게 우리가 체계 이론이고요. 사회 체계 이론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체계가 어떻게 역할해야 하는지라는 걸 볼 때 사회 체계 이론을, 또 생태 체계 이론은요, 이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인간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거시적인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환경 부분 보는 체계 이론들을 살펴볼 때 결국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인간의 행동을 볼 때는 행동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환경 속의 인간이다라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것이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나올 때 이러한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은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도 역시 그가 속한 환경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 인간을 딱 떼어내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인간의 행동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감정까지 다 포함한다. 또 인간의 특정 행동은 신체, 심리, 사회적인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환경 속의 인간은 이런 관점에서 인간 발달 단계에 따른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이 속해 있는 앞서서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조직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나 문화 체계까지 광범위한 이러한 체계를 고려하면서 인간 행동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핵심적인 거, 결국 인간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홀리스틱, 전체적으로 인간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인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간을 이해할 때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인간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생애 주기 전체를 반영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 각 그 생애 주기마다 어떠한 특정한 모습들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는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인간을 이해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복지는 결국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생애 주기를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주요한 관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 구성을 보면 지금 여러분 설명한 그 내용에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개의 구분을 갖는데 성격 이론, 그 다음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른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갖느냐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교과목은 이렇게 세 덩어리를 중요하게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막연히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이 부분이구나.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게 이 부분이구나. 이러한 구분점을 갖고 공부를 하면요. 공부할 때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급박할 때 정리가 필요할 때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격 이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하나하나 보면 이 성격 이론은 정신역동 이론이나 인지행동 이론이나 인지주의 행동 이러한 것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그 발달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성격 이론,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요. 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그 사회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라는 그러한 면에서 이론적으로 체계 이론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각종 체계가 되는 집단이나 가족이나 조직이나 지역사회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나중으로 생애 주기에 따른 인간 발달 이해는 영유아기에서부터 이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 주기에 어떤 특성을 갖느냐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생애 주기에 따른 거를 달리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것들은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성격 이론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잘 학습하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생애 주기가 여기에서 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처음 부분을 학습할 때부터 철저하게 학습해 나가면 뒷부분 학습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1급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팁을 말씀드리면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잘 공부해 두시면요. 이 내용은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 기술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역사회복지론, 또 어떤 경우에는 조사론,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1급 시험 준비할 때 가장 여러분 포인트를 줄 거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식으로 학습해 두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팁으로 여기시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보다 더 좀 철저하게 학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기초 이해에 있어서 인간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를 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발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자, 인간 발달이라는 것은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전 생애를 통해서 인간이 발달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 인간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간 발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달이라는 이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생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인 변화이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심리, 또 신체, 또 사회,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즉 총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인간 발달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생애에서 점진적으로 뭐 신체나 정신이나 사회나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총체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발달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발달과 더불어서 비슷한 용어인 성장이나 또 성숙이나 학습이라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중 발달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발달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발달은 전체적이고 총체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성장이라는 것, 이 성장이라는 말 뜻을 가만히 보세요. 성장이라는 말 뜻은 결국 양적 확대, 사이즈업, 키가 큰다 그럴지, 근력량이 늘어난다 그럴지, 인지가 확장된다 그럴지 어떤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결국 어디에 국한해서 봅니까? 신체에 국한해서 보는 것. 그래서 키가 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성장이지 발달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숙이라는 건 성장은 사이즈업인데 성숙은 뭐냐? 유전적 기제에 의해서 어떤 변화되어져 나가는 생물학적 과정, 이것을 성숙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 기제라는 건 경험이나 훈련이 관계 있다는 거예요?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과 훈련이 아니라 유전적 기제,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는 거죠. 유전적 기제는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역시 성숙을 발달이라는 이 개념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학습이라는 거, 학습은 여러분 뭐 쉽죠. 학습은 말 그대로 훈련이 들어간다 그럴지, 연습이 들어간다 그럴지, 경험이 들어간다 그럴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내적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학습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발달과 더불어서 이 발달과 유수한 개념인 성장과 성숙과 학습에 대해서 개념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이고 총체적인 인간의 변화를 발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장은 사이즈업,
그래서 주로 신체에 관련되어진다. 성숙은 어떤 경험이나 훈련과 관계없이 유전적 기제에 의해서 변화되어진다. 학습은 말 그대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훈련, 경험, 또 그 다음에 연습, 이러한 걸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이렇게 여러분 잘 구분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해낼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발달의 특성이 어떠냐라는 거죠. 인간 발달의 특성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중요한 개념은 이미 줄쳐져 있죠. 자, 유전과 환경은 상호작용해서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만이 아니라 유전과 환경.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자, 여러분 이 발달의 특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죠? 자, 발달은 전생애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발달은 어머니 태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발달이다라는 것. 그래서 전생애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발달은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발달은 이것을 이루어야 할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기에 그 발달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적 시기에 그 발달을 이루지 못해서 그것이 한참 지난 후에 나 그거 발달시켜야 돼 라고 해서 발달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시기에 발달하는 그만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인간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발달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는데 이 방향성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좀 생각해 보면 되어져요. 방향성이 상부에서 하부로 이렇게 방향이 이전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보면 되어져요. 갓 태어난 아이 보면 굉장히 이쁜데 어떻습니까? 머리와 몸, 팔다리까지 다 합쳐서 2등분이에요. 2등신이에요. 2등신. 둘로 구분되어집니다. 팔다리 발 다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머리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발달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발달이 되어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모든 게 다 중심 부위에 모든 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제 커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말초 어떤 그 부위로 발달이 세세하게 이루어져 가죠. 그래서 중심에서 말초로 그 방향성이 가고 있다. 운동으로 따질 때는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그 방향이 되어져 나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 다 이 부분 다 결국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맨 처음에 어떤 운동합니까? 그냥 사지 흔드는 것밖에 더해요. 그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커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변화되어져 나가고요. 덜 분화된 상태에서 더 분화된 상태. 당연하죠. 덜 복잡한 유기체에서 더 복잡한 유기체. 낮은 단계의 능력이나 기술에서 높은 단계의 능력이나 기술. 그거는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이 발달은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발달은 연속적 과정이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또 중요한 거, 발달에 있어서 속도는 일률적이지 어떻다? 않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친구들 생각하면 다 이해되잖아요. 어떤 친구는 좀 빨리 성장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좀 덜 성장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발달의 방향성은 있어요. 발달의 방향성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속도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것. 만약에 일률적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분 없이 똑같은 사람들이 판박히듯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나가야 되지만 사람 그 자체가 전부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발달에는 발달의 속도는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것 중요하고요.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된 것이 바로 이 점성적 원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점성적 원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앞선 발달에 이어서 그러니까 연속성하고도 연결되어지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거보다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선 발달이 중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 발달이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거. 이러한 관점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점성적 원리라고 하고요. 또 중요한 건 이 점성 원리를 주장한 학자가 에릭슨이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한번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릭슨 하면 점성적 인간 발달을 이야기했지 라고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달에는 뭐 그 속도도 얘기했지만 개인차가 존재한다. 발달은 인간이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분화되어지는 거 있는가 하면 통합되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발달은 분화되는 것으로만 나간다. 그러면 그건 틀리는 거예요. 분화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통합되어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분화와 통합의 이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전체적인 점진적인 분화가 이루어지며 또한 전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발달은 기초성을 갖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 두어야 합니다. 기초성을 갖는다라는 건 이미 그 점성 원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의 그 이루어진 그 발달을 기초해서 어릴 때의 발달을 기초해서 그 이유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모든 시기의 발달 가업이 있지만 특히 이 어릴 때의 발달,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릴 때의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 이후의 발달은 전부 다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고요. 발달은 불가역적 특성을 갖는다. 자,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되어져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역이라는 말이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능해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역적. 다시 말해서 발달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걸 거슬러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이 시기에 이루어질 발달이 있어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시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발달은 불가역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 그래서 적기성, 점성의 원리, 이거와 더불어서 이 불가역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 발달에 대해서 발달 단계와 가업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달 단계라는 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느냐라는 걸 발달 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 발달 단계마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달 과업이 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에 발달해야 할 과업은 그 시기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보면 태내기, 영유아기, 학년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학자마다 이걸 이야기하는 이름도 달라요. 자, 그러면 그 발달 시기마다 있는 발달 가업이라는 것도 태내기에는 유전적인 부분이 중요하고요. 영유아기에는 대산용속이나 애착이나 자율성 같은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년전기에는 자아의식, 대상영속 획득하는 것, 언어 발달, 아동기에는 구체적 조작하는 것, 도덕성 발달하는 것,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 청년기에는 친밀감 하는 것, 결혼이나 직업을 준비하는 것, 가정 꾸미는 것, 장년기에는 이 사회적인 의무를 완수하는 것,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자아를 통합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발달 단계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할 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같이 제시했어요. 자, 여러분, 공부라는 건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라는 건 같이 공부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격 이론 다룰 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 다 못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쉽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성 대 불신, 자율 대 수치감, 그 다음에 주도성 대 제의식,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 정체감 대 혼란, 친밀감 대 고립, 생산성 대 침체기, 자아 통합 대 절망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그 발달 단계에 대한 그 이해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제시하는 건 요 에릭슨의 발달 단계 요거는 여러분 암기해 두시면 인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요걸 외우면 우리 인행사가 성격이론, 체계이론, 그 다음에 생애주기라 그랬잖아요. 이 생애주기를 공부할 때도 훨씬 수월하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수월하고 공부할 때도 수월해요. 따라서 요 에릭슨의 요 발달 단계는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 넣고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공부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과 어떤 연결이 되어지냐? 인간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인행세가 사회복지 실천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에 대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결국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는데 그것을 볼 어떤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틀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성격 이론,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문제 행동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를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그러한 배경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 형성 바탕을 주는 것. 사회복지직이라는 게 그냥 봉사하는 직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이러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과학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기여한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전문직에 기여하는 게 결국은 과학적 사정을 한다는 건 무슨 기준이나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요. 자, 원조에 앞서서 가설 없이 인과관계 없이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죠. 세우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조하는 바탕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러한 부분이 나아지겠다라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직을 더욱더 세워주는 것이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